아이고, 김 여사. 남편분 정년 퇴직하셨다며? 이제 아주 깨가 쏟아지겠네. 매일 얼굴 보고. 동네 목욕탕에서 등짝에 시원하게 물을 끼얹는데 박 사장 부인이 말을 걸어왔다. 나는 속으로 깨는 무슨 아주 그냥 속이 타서 제가 될 지경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대꾸했다. 그럼요. 아주 편하고 좋죠. 밥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이 집에 있으니 집안이 든든하달까. 물론 그 든든함이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 리모컨만 찾는 든든함이라는 말은 차마 덧붙이지 못했다. 우리 남편 김 부장. 평생을 건설회사에 몸바쳐 일했다. 젊어서는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며 중동 사막에 가서 모래바람을 맞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짓는다며 새벽 별 보고 나가 밤 별 보고 들어오던 사람이었다. 그런 남편이 작년 말 드디어 정년이라는 훈장을 목에 걸고 집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았다. 짠하기도 하고 고생했다 싶기도 해서 아침은 을에 진수성찬으로 차렸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도 노릇노릇 굽고 바지락 넣고 끓인 된장찌개도 뚝배기째 올렸다. 남편은 역시 집밥이 최고야. 당신밖에 없어 라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나는 그 맛에 또 신이 나서 부엌에서 달그락거렸다. 꿀 떨어지던 시기는 딱 거기까지였다. 문제는 남편이 집이라는 공간을 평생 묵을 특급 호텔쯤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의 하루 일과는 놀라울 정도로 단조로웠다. 아침 먹고 소파, 점심 먹고 소파, 저녁 먹고 소파. 그의 동선은 식탁과 소파, 그리고 화장실, 이 세 꼭지점을 잇는 삼각형 안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리모컨 아니면 스마트폰이었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TV 소리에 대한 감상평 아니면 반찬 투정이었다. 여보, 이 나물은 좀 짜네.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어허, 이 양반아.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벌써 점심이야? 아니, 이 영감탱이가. 평생 내가 차려준 밥상에 단 한 번도 맛없다 소리 안 하던 사람이 시간이 남아도니 미각이 살아나셨나? 하루는 내가 혈압이 올라 한 소리 했다. 아니,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물 한 잔을 마셔도 꼭 나를 시켜. 냉장고 문 여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자 남편은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내가 평생 당신 고생 안 시키려고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이제 좀 쉬겠다는데 그것도 못 봐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다. 쉬는 건 좋은데 왜 나까지 같이 못 쉬게 만드냐는 말이다. 남편의 퇴직은 나에게 상시 대기조라는 새로운 보직을 부여했다. 이건 뭐 삼시기를 넘어선 껌딱지 수준이었다. 사건은 어느 날 터지고야 말았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하고 뼈마디가 쑤셨다. 딱 몸살 감기 기운이었다. 약을 먹고 소파에 좀 누워있으려는데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버티고 누운 남편의 등짝이 태산처럼 느껴졌다. 하는 수 없이 안방에 들어가 누웠다. 여보,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오늘 점심은 당신이 좀 어떻게 해결해요? 냉장고에 밑반찬도 있고 라면도 저기 찬장에 있으니까. 내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걸 보니 꽤나 아프긴 했던 모양이다. 남편은 마지못해 알았으니 걱정 말고 푹 쉬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설마 다 큰 어른인데 자기 밥 한 끼 못 챙겨 먹을까? 그건 나의 완벽한 착각이었다. 두어 시간 땀을 푹 내고 잤을까? 거실에서 뭔가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싱크대 앞에는 내가 아끼던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바닥에는 라면 국물이 흥건했다. 그리고 우리 집 김 부장님은 그 한가운데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내 고함 소리에 남편이 움찔했다. 아니, 그게 당신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냄비가 손에서 미끄러져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라면 하나 끓이다가 주방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화를 내기도 전에 맥이 탁 풀렸다. 저 거대한 몸뚱이를 평생 건사하며 살아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비장한 결심을 했다. 안 되겠다. 이 남자를 이대로 두면 나만 병들어 죽겠다. 남편을 재교육시켜야 한다. 이름하여 은퇴한 남편 사용 설명서 프로젝트. 다음 날 아침 나는 붓펜을 꺼내 전지 사이즈의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 소파로 향하는 남편을 불러 세웠다. 여보, 잠시 여기 좀 앉아봐요.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식탁 의자에 앉았다. 나는 거실 벽에 내가 밤새 만든 사용 설명서를 척 붙였다. 초보 주부 김영철님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1단계 내 몸은 내가 챙긴다 셀프 케어 과정. 1주 차 스스로 물 떠 마시기 정수기 사용법 숙지. 2주 차 본인 양말 직접 신기 및 벗어서 빨래통에 넣기. 3주 차 리모컨 및 스마트폰 지정된 장소에 두기. 4주 차 하루 만보 걷기 만보기 앱 설치 및 결과 보고. 2단계 간단한 집안일 마스터 가사 분담 과정. 1개월 차 설거지 자격증 취득 예선 밥그릇. 본선 기름기 있는 프라이팬. 2개월 차 분리수거 마스터 종이, 플라스틱, 캔, 병 완벽 구분. 3개월 차 청소기 사용 능력 평가 구석 먼지 집중 공략. 3단계 요리의 신도전 선택 과정. 수강료 안에의 칭찬. 추천 메뉴 라면, 계란 프라이, 김치볶음밥. 남편은 벽에 붙은 종이를 한참이나 쳐다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애야? 장난 아니에요. 아주 진지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평생 밖에서 고생한 거 나도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집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편히 쉬는 것과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당신 몫까지 2배로 해야 하거든요. 그럼 나는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희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당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내가 건강해야 당신 밥도 해주고 같이 여행도 다닐 거 아니에요? 내 진심 어린 설득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헛기침만 몇 번 할 뿐이었다. 프로젝트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남편은 물을 마시러 정수기 앞에 가서도 한참을 헤맸고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페트병 라벨을 뜯지 않고 그냥 버려서 경비 아저씨에게 한 소리를 듣기도 했다. 설거지를 시켰더니 고무장갑을 끼는 걸 깜빡해서 손이 쭈글쭈글해졌다고 투덜거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머, 당신. 설거지를 이렇게 뽀드득하게 잘했어요? 전문업체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알았네. 분리수거? 아이고,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당신 보고 다 배워야겠네. 아주 완벽해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조련사처럼 나는 남편을 조금씩 길들여 나갔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하던 남편도 칭찬을 들으니 싫지는 않은 눈치였다. 하루는 만보기 앱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다. 여보, 나 오늘 12,000보나 걸었어. 동네 한 바퀴 도는데 벚꽃이 아주 예쁘게 폈더라. 그의 얼굴에 작은 성취감이 번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가장 큰 변화는 요리에서 나타났다. 라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는 내 감시 하에 계란 프라이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노른자를 다 터뜨리고 껍데기를 넣는 실수를 연발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제법 그럴듯한 반숙 프라이를 만들어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왔다. 뭐 도와줄 거 없어? 나는 깜짝 놀랐다. 결혼하고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는 못 이기는 척 대답했다. 그럼 당신 김치 좀 썰어볼래요? 남편은 서툰 칼질로 김치를 숭덩숭덩 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기 시작했다. 아니, 당신 뭐 하려고요? 김치볶음밥. 오늘 저녁은 내가 한번 해볼게. 나는 반신반의하며 그의 요리 과정을 지켜봤다. 밥을 넣고 참기름을 두르고 마지막에 계란 프라이까지 하나. 척 얹으니 제법 그럴싸한 김치볶음밥이 완성되었다. 자, 한번 먹어봐. 남편이 숟가락을 내밀었다. 나는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솔직히 내가 한 것보다 맛있지는 않았다. 밥은 좀 질었고 김치는 너무 익었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어머, 여보, 이거 당신이 정말 한 거 맞아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 날 것 같아. 식당 차려도 되겠네. 내 칭찬에 남편의 입이 귀에 걸렸다. 그는 그날 저녁 자기가 만든 김치볶음밥을 2그릇이나 비웠다. 요즘 우리 집 풍경은 많이 달라졌다. 남편은 더 이상 소파와 한 몸으로 지내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고 내가 설거지를 하면 옆에서 그릇을 닦아준다. 주말에는 가끔 김부장표 김치볶음밥을 특식으로 내놓기도 한다. 물론 여전히 반찬 투정을 할 때도 있고 리모컨을 독차지하려고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나는 거실 벽에 붙은 사용 설명서를 턱으로 가리킨다. 그러면 남편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 얼마 전에는 박 사장 부인을 또 목욕탕에서 만났다. 김 여사 얼굴이 아주 폈어. 남편분이 잘해주시나 봐. 나는 이번에는 속마음 그대로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우리 남편 요즘 아주 쓸모가 많아졌어요. 잘만 길들이니 구형도 신형만큼 쓸만하더라고요. 내 말에 박 사장 부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비법을 물어왔다. 나는 탕 안에 몸을 푹 담그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비법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은퇴한 남편 사용 설명서 하나만 잘 만들면 돼요. 그렇다. 퇴직한 남편은 고장난 가전제품이 아니다. 조금 서툴고 사용법이 낯설 뿐 잘 닦고 기름치고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해주면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다. 물론 그 설명서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 고되고 귀찮기는 하지만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말이다.